저는 정유라입니다. 외국계 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한 지 7년째죠. 결혼한 지는 5년이 됐습니다. 늘 시댁에서 예의 바른 며느리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어요. 그 말이 칭찬인지 압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말 결산 보고서 때문에 야근이 이어졌죠.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명절 준비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작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유라야, 우리 집 차례상은 전통대로 차려야 해. 마트에서 파는 정 같은 건 안 돼. 그 말을 듣고 저는 올해는 꼭 직접 부침개 재료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는 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전통시장으로 향했죠.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여전히 붐볐습니다. 아줌마, 동태 큰 거로 3마리 주세요. 애호박은 싱싱한 걸로 5개요. 버섯은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상인들에게 물어가며 하나하나 장을 봤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어깨가 결리고 팔이 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어요. 남편 혜준이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 봤어? 고생했네. 그 말 한마디뿐이었죠. 짐을 들어주겠다는 말도 같이 가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재료를 냉장고에 정리했어요. 하나하나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설에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야지. 시어머니께서 흡족해 하실 거야. 그럼 혜준이도 기분 좋아하겠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 후엔 명절 준비였죠. 떡을 주문하고 과일을 고르고 한과를 샀습니다. 주말에는 아예 하루 종일 시장을 돌았어요. 유라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친정 엄마가 전화로 걱정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정말 당연한 걸까요? 혜준이는 명절 준비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여자들이 다 해. 그 말이 전부였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설 이틀 전 마지막으로 재료를 점검했어요. 대추, 밤, 곶감, 배, 사과, 은행, 잣. 빠진 게 없는지 목록을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재료는 다 준비했어요. 제가 모레 아침 일찍 가서 도와드릴게요. 그래, 우리 유라 고맙다. 우리 집 며느리가 최고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완벽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이 집안에서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죠. 밤늦게까지 손톱을 다듬고 머리를 정돈했어요. 옷도 미리 꺼내 놓았습니다. 단정하고 단아한 한복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거울 속 제 얼굴만 피곤해 보였을 뿐이죠.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명절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올해는 달라질 거야. 완벽하게 해낼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때는 몰랐죠. 이번 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도요. 설 당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혜준이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여보, 일어나. 시댁 가야지. 어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응, 조금만 더. 혜준이는 뒤척이며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저는 혼자 씻고 옷을 입고 준비한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차 트렁크가 꽉 찰 정도였죠. 결국 혜준이를 간신히 깨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혜준이는 조수석에서 다시 눈을 붙였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렸죠. 시댁까지는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명절 귀성길 차들이 보였어요. 다들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걸까요? 저처럼 긴장된 마음일까요? 아니면 설레는 마음일까요? 시댁에 도착한 건 아침 8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 오말순 여사가 나오셨어요. 어머, 일찍 왔네. 유라야,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죠. 부엌에서는 이미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앞치마 입고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단호했어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마 위에 놓인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유라야, 오늘 중요한 거 알지?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 차례상 준비 열심히 할게요. 그것도 그렇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우리 집 법도가 있어. 차례 지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명절 음식 먹으면 안 돼. 아, 네, 알겠습니다. 조상님께 먼저 올려야지. 그게 예의야. 알겠지? 네, 어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규칙이 있다니. 배가 고파도 참아야 하는 건가? 생각만 했을 뿐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우리 유라는 참 착해. 요즘 며느리들은 이런 것도 안 지키려고 한다니까. 옛날 며느리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그래도 다 참았지. 그게 전통이고 예의야.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부엌일을 시작했습니다. 동태전을 부치고 육전을 만들고 나물을 무쳤죠. 시간이 흘러 11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을 걸은 탓이었죠. 냄새만 맡으며 일하다 보니 배가 더 고팠습니다. 어머니, 물 한 잔만 마실게요. 그래, 마셔. 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안에 김치찌개가 보였습니다. 어제 만드신 것 같았죠. 조금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머릿속에서 시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차례 전까지는 먹으면 안 돼. 저는 물만 마시고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했죠. 혜준이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TV를 보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안해 보였죠? 저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저렸고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면 이 정도는 당연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옆에서 지켜보셨어요. 유라야, 저는 불 조절을 잘해야 해. 너무 세면 타고 약하면 눅눅해. 네, 어머니. 조심할게요. 고명도 예쁘게 올려야지. 손님들이 보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시는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고개를 끄덕이며 따랐죠. 정오가 지났습니다. 차례상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엄마, 다녀왔어. 시누이 정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누이가 남편과 함께 들어왔죠.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 우리 다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없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엄마, 보고 싶었어. 다희가 시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희야, 많이 힘들었지? 어서 들어와 앉아. 괜찮아, 엄마. 별로 안 힘들었어. 다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임신 4개월이라고 들었어요.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시기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다희의 남편도 인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위까지 반갑게 맞이하셨어요. 어서 와, 사위. 편하게 앉아. 혜준아, 형부 모시고 거실로 가. 네, 어머니. 혜준이가 벌떡 일어나 사위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다희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언니, 설 잘 보내? 응, 너도. 간단히 인사를 나눴죠. 다희는 제 옆을 지나쳐 냉장고를 열었어요. 엄마, 물 좀 줘. 다희야, 물만 마시지 말고 뭐 좀 먹어. 배고프지? 시어머니께서 서둘러 다가오셨습니다. 아니, 괜찮아. 차에서 간식 먹었어. 그래도 임신 중엔 자주 먹어야 해. 시어머니는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아까 보던 그 김치찌개였습니다. 이거 데워서 먹어. 밥도 있어. 엄마, 진짜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임산부는 영양 챙겨야지. 시어머니는 김치찌개를 전자레인지에 돌리셨어요. 곧이어 따끈한 국물이 데워졌습니다. 다희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죠.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까 분명히 차례 전까지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왜 괜찮은 거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다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다희야, 전도 먹어봐. 어제 만들어둔 거야. 엄마, 나 배불러. 조금만 먹어. 아기한테 좋아. 시어머니는 접시에 전을 담아 다희 앞에 놓으셨습니다. 부침개였어요. 오늘 차례상에 올릴 음식이었죠. 다희는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 그치?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거야.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다희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응? 시어머니께서 저를 돌아보셨어요. 저도 조금 배가 고픈데요. 유라야, 아직 차례 안 지냈잖아. 네, 하지만 다희는 지금 먹고 있는데. 다희는 임산부야. 임산부는 달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참는 법부터 배워야 해. 그게 우리 집 법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같은 임산부인데 왜 다른 거죠? 아니, 다희는 임산부고 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왜 저는 참아야 하고 다희는 괜찮은 건가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고 대꾸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겨우 그 말만 꺼냈죠. 시어머니는 다시 다희에게로 돌아갔어요. 다희야, 더 먹어. 국물도 마시고. 응, 엄마. 저는 다시 설거지대 앞에 섰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손끝이 시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희가 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엄마, 잘 먹었어. 거실에 가 있을게. 그래, 편히 쉬어. 다희는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삼켰어요. 시어머니께서 다시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유라야,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 고생 많았어. 네, 어머니. 차례 지내고 나면 실컷 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 네.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셨어요. 위로인지 격려인지 모를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위로받는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속에 뭔가 답답한 게 차올랐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지? 나는 사람이 아닌가? 속으로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은 없었어요. 그저 배고픔과 서러움만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죠. 오후 1시가 됐습니다. 드디어 차례를 지낼 시간이었어요.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차례상에 음식이 가득 올라갔죠. 저는 그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제 몫은 아니었습니다. 조상님께 먼저 올려야 하니까요. 차례가 시작됐습니다. 절을 올리고 술을 따르고 기도를 올렸죠.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배에서 계속 소리가 났어요.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나서야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입맛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억지로 몇 술 뜨고는 그만뒀죠. 혜준이는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웃으며 아버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거겠지.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짐을 챙기며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유라야, 오늘 수고 많았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혜준이가 운전대를 잡았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로가 보였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가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응?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았어? 뭐가? 혜준이는 전방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다희는 차례 전에 음식 먹었잖아. 근데 나는, 그거. 혜준이는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다희는 임산부니까 그렇지. 하지만 어머니는 나한테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법도라고.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원래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혜준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유라야, 시댁 가서 그 정도는 참아줘야지. 참아줘야 한다고? 나도 배고팠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었어. 그래도 차례 지내고 먹었잖아. 차례 지낼 때쯤엔 이미 기진맥진했다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혜준이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해 좀 해줘. 우리 엄마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알잖아. 전통이라는 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왜 나만 참아야 해? 다희는 괜찮고, 다희는 우리 엄마 딸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니까 괜찮고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는 건가요? 그게 말이 돼? 유라야, 왜 이렇게 예민해? 명절 한 번 지나가는 건데. 명절 한 번이 아니야. 매번 이래. 매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다 똑같았어. 나는 항상 참고 다희는 항상 편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쌓여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혜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죠. 그래, 내 말도 맞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집이 그런 집인걸. 어쩔 수 없다니. 우리 엄마한테 말해도 안 바뀌어.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그러면 넌 나한테 계속 참으라고만 할 거야? 유라야, 내가 며느리니까 당연히 참아야 한다는 거지. 혜준이는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다 좋아져. 집안 분위기도 좋고, 내가 참으면 좋아진다고? 그래. 엄마도 기분 좋아하시고, 아빠도 편하시고. 그럼 나는?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혜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전방을 보며 운전에 집중했죠.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이 보였어요. 하나, 둘, 셋. 불빛을 세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어요. 혜준이는 짐도 안 챙기고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트렁크를 열고 혼자 짐을 날랐죠. 무거운 봉투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숨이 차고 팔이 아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혜준이는 이미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TV를 켜고 채널을 돌리고 있었죠. 저는 짐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명절 준비하느라 집에 있는 식재료를 다 시제 시도열 계속 편집되게 가져갔으니까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찬장을 열었습니다. 라면도 떨어졌더군요. 결국 물만 한 컵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혜준이는 여전히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했어요.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차례를 지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혜준이도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혜준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등을 돌린 채였죠. 자,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뭔가 답답한 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설 연휴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혜준이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죠.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어제 무리한 탓이었죠. 씻고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어제 시댁에서 싸온 음식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 떡도 있었죠. 떡국이나 끓여야겠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멸치를 넣었습니다. 국물을 우려내는 동안 떡을 썰었어요. 칼질을 하는데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집중이 안 됐거든요. 머릿속에는 어제 일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의 말씀, 혜준이의 태도, 다이가 음식 먹던 모습, 전부 다요.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넣고 간장으로 간을 맞췄어요. 계란도 풀어 넣었죠. 떡국이 완성됐습니다. 여보, 밥 먹어. 거실로 가서 혜준이를 불렀어요. 응. 혜준이는 식탁으로 왔습니다. 떡국을 앞에 놓고 숟가락을 들었죠.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떡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뜨거웠지만 맛은 괜찮았습니다. 맛있네. 혜준이가 말했어요.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혜준이는 다시 거실로 가서 TV를 봤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을 틀고 그릇을 씻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유라야, 오늘 저녁에 또 와. 네, 오늘이요? 응, 친척들 오신대. 와서 음식 좀 도와줘. 아,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오늘 또요? 유라야, 들리니?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래, 5시까지 와. 알았지? 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허탈했어요. 또 가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혜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오늘도 오래. 그래, 친척들 온다고 했나 봐. 나 어제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래도 가야지. 어머니가 부르시는데. 혜준이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소용없으니까요. 오후 4시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혜준이도 준비를 했죠. 다시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어제처럼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친척 몇 분이 와 계셨어요. 큰아버지 댁, 작은아버지 댁 식구들이었죠. 유라야, 왔구나. 어서 들어와. 시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남자들은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여자들은 부엌에 모여 있었어요. 유라야, 이리 와.
일 좀 도와줘. 시어머니께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갔어요.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썰고 고기를 다듬고 국을 끓였죠.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어느새 저녁 6시가 됐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속이 안 좋아졌습니다. 미식거리는 느낌이 들었죠. 어제부터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인지 속이 쓰렸어요. 어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화장실에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죠. 괜찮아. 조금만 참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는데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문득 떡국이 생각났습니다. 아침에 먹었던 그 떡국이요. 속이 안 좋을 때는 따뜻한 국물이 좋잖아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만들었던 떡국이 남아 있었어요. 조금만 먹어도 되겠지?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국자로 국물을 한 숟갈 떴어요. 입에 가져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유라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셨죠. 뭐 하는 거야? 아, 속이 안 좋아서. 국물만 조금. 안 돼. 시어머니께서 다가와 제 손에서 국자를 빼앗으셨습니다. 오늘 친척들 오시는 날인데 어떻게 미리 먹어? 죄송합니다. 그냥 국물 한 숟갈만. 국물도 안 돼. 손님들 오시기 전에 먹으면 복이 나간다고 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니, 저 정말 속이. 며느리가 그것도 참을 줄 모르면 어떡해? 창피하게. 그 순간 혜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유라가 음식을 먼저 먹으려고 했어. 시어머니께서 혜준이에게 말씀하셨어요. 혜준이는 저를 보았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죠. 유라야, 엄마 말씀 들어야지. 여보, 나 속이 안 좋아서. 그래도 안 되는 거 알잖아. 혜준이의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우리 조상 앞에서 창피하게 왜 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확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창피하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창피한 거야? 유라야, 목소리 낮춰. 혜준이가 주변을 의식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난 이틀 동안 제대로 밥 한 끼 못 먹고 일만 했어. 근데 국물 한 숟갈 먹으려는 게 창피한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뭐가 중요한데? 조상? 손님? 그게 나보다 중요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부엌 밖에서도 들렸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유라야, 진정해. 손님들 있어. 손님들은 왜요? 손님들 앞에서는 제가 사람 취급도 못 받나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거든요. 혜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유라야, 그만해. 나가자. 나 안 가. 팔을 뿌리쳤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일만 시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그게 며느리 대접이야? 제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부엌 쪽을 보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혜준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던졌어요. 죄송하지만 전 이제 못하겠어요. 그리고 부엌을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유라야. 혜준이가 뒤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원했어요.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감정을 터뜨린 순간이었어요. 집 밖으로 나온 저는 그대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걷고 싶었어요. 뒤에서 혜준이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야, 잠깐만.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발걸음을 재촉했죠. 유라야. 혜준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러지 마. 다시 들어가자. 싫어. 엄마한테 사과해. 그럼 다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내가 왜 사과를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유라야, 손님들 앞에서 소리 지른 거 잘못한 거잖아. 손님들? 그럼 손님들 없을 때는 나한테 그렇게 해도 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저는 혜준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난 이틀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만 했어. 속이 안 좋아서 국물 한 숟갈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대. 근데 다희는? 다희 얘기는 왜 또 나와? 다희는 차례 전에도 실컷 먹었잖아. 임산부니까 괜찮다면서? 그건 나는 사람도 아니야? 왜 나만 참아야 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라야, 진정해. 우리 집이 원래 그런 거 알잖아. 알아. 알고도 너무 하는 거야. 그래도 참아줘야지. 가족인데. 가족이면 이렇게 해도 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혜준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라야. 난 지금 택시 타고 갈 거야. 혼자 들어가. 유라야, 이러지 마. 저는 혜준이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에서 혜준이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큰 길까지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창밖만 바라봤죠.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혜준이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지만 확인하지 않았죠. 그날 밤 혜준이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댁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어. 당연한 걸 요구한 거야.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을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혜준이는 아침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바로 방으로 들어갔죠. 저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혜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유라야. 왜? 오늘 내 친정 가야지. 알아. 그럼 준비해. 짧은 대화만 오갔어요. 냉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혜준이도 준비를 마쳤죠.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친정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우리 딸 왔네. 들어와. 엄마를 껴안았어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도 왔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혜준이도 인사를 했어요. 아빠도 나오셔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 앉아. 거실에 앉았죠. 엄마가 과일을 깎아내 오셨어요. 설은 잘 보냈어? 네, 엄마. 시댁은 괜찮았고? 응. 대답이 얼버무려졌어요. 엄마는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많이 힘들었니? 아니야, 괜찮아. 그래, 그럼 됐다.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음식을 차리기 시작하셨죠. 저도 부엌으로 따라갔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넌 쉬어. 명절에 시댁일 많이 했을 텐데. 괜찮아, 엄마. 같이 하자. 엄마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친정 부엌은 편안했습니다. 시댁처럼 긴장할 필요가 없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반찬들이요. 자, 많이 먹어.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뜨는데 혜준이가 말했어요. 유라야. 응? 반찬 골고루 먹어. 뭐? 김치만 먹지 말고 나물도 먹어야지. 순간 손이 멈췄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뭘 먹든 상관없잖아. 아니야, 골고루 먹어야 건강에 좋아. 혜준이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제 앞에 놓인 반찬들을 이것저것 떠서 제 그릇에 담았습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마치 아이 다루듯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나 배불러. 아직 많이 안 먹었잖아. 더 먹어. 배부르다니까. 유라야, 왜 이래? 어머님이 정성껏 만드신 건데. 혜준이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보셨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저는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혜준이가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영양 불균형이야. 그리고는 제 손에 든 젓가락을 툭 쳤어요. 제대로 먹어.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아빠도 표정이 어두워지셨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앞에서 지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왜?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긴 뭐야. 내가 제대로 안 먹잖아. 내가 어떻게 먹든 상관없잖아. 상관 있어. 나 내 남편이야. 혜준이는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줄 몰랐어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위, 유라가 알아서 먹을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님. 유라가 요즘 제대로 안 먹어서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혜준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제게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해? 친정에서까지?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아프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진정했어요. 눈물을 닦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사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죠. 엄마, 내가 할게. 괜찮아. 넌 좀 쉬어. 엄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아까 일 때문에 신경 쓰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혜준이는 아빠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구나.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거겠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혜준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왜 그랬어? 어머님 앞에서 기분 나쁘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라야, 내 말 들려? 들려. 그럼 대답 좀 해. 할 말 없어. 유라야, 내가 요즘 이상해.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저는 혜준이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거야. 나, 응.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안 봐. 무슨 소리야? 친정에서까지 그렇게 나한테 대하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혜준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너 챙긴 거야. 그게 뭐가 잘못인데? 챙긴 게 아니야. 무시한 거야. 무시? 젓가락 친 것, 아이 다루듯이 한 것, 전부 나를 무시한 거라고. 유라야,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허무했어요. 이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입을 다물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혜준이가 다시 말했어요. 유라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난 할 말 없어. 유라야, 피곤해. 먼저 들어갈게. 저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준이가 뒤따라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어. 뭔가 바꿔야 해. 그런 생각만 맴돌았죠.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혜준이와의 냉전은 계속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혜준이는 이미 출근한 뒤였고요. 저도 회사에 가서 일에 몰두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밥 먹었어? 응,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유라야, 이번 주말에 집에 올래? 갑자기요? 아빠가 내 보고 싶대. 그리고 나도 엄마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아마 명절 때 일이 신경 쓰이시나 봐요. 알겠어요, 엄마. 갈게요. 그래, 혼자 와도 괜찮아. 엄마는 혜준이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굳이 언급하지 않았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혜준이에게 말했어요. 나 오늘 친정 갈 건데 당신은 어떻게 할래? 나도 가야지. 혼자 가도 돼. 아니야, 같이 가자. 혜준이는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지만 따라 나섰어요.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대화는 없었죠. 라디오 소리만 차 안을 채웠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 엄마가 나오셨어요. 어서 와, 우리 딸. 엄마.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사위도 왔네요.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혜준이도 인사를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빠가 계셨죠. 아빠, 왔구나, 우리 딸. 잘 지냈니? 네, 아빠. 그래, 앉아라.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차를 내오셨어요. 유라야, 요즘 회사는 어때? 바빠요, 엄마. 연말 결산 때문에. 그래, 무리하지 마라. 네.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준이는 옆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엄마가 음식을 차리셨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김치, 나물 반찬들이요. 자, 먹자.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제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셨어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 고마워요, 엄마. 저는 엄마가 주신 반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입맛이 없었어요. 요즘 계속 그랬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죠. 반찬을 조금 남기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배불러요, 엄마. 그래, 많이 안 먹었는데. 요즘 입맛이 없어서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때였어요. 혜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유라가 요즘 잘 안 먹어요. 그래요? 네, 걱정이에요. 혜준이는 마치 걱정하는 남편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투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유라야, 건강 챙겨야지.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네, 아빠. 골고루 먹어야 해. 편식하면 안 돼. 혜준이가 또 말했습니다. 저는 혜준이를 쳐다봤어요. 또 시작이네. 하지만 참았습니다. 친정 부모님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식사를 계속했어요. 혜준이는 계속 제 식사를 체크했습니다. 유라야, 나물도 먹어. 유라야, 국 좀 더 마셔. 유라야, 고기도 먹어야지.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요. 저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꼭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혜준이가 또 제 앞 반찬을 집어 제 그릇에 담았어요. 이것도 먹어. 됐어. 안 돼, 먹어야 해. 배부르다니까. 조금만 더. 혜준이는 계속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고 말했어요. 그만해. 왜? 너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알아서 먹을게. 넌 알아서 안 먹잖아. 그때 혜준이가 또 제 젓가락을 툭 쳤습니다. 제대로 먹으라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도 표정이 어두워지셨죠?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긴, 너 챙기는 거지. 챙기는 게 아니야. 간섭이야. 간섭? 남편이 아내 챙기는 게 간섭이야? 혜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끼어드셨어요. 사위, 유라가 알아서 먹을 거예요. 어머님, 유라가 요즘 제대로 안 먹어서 걱정돼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제가 잘 아니까 제가 챙겨야죠. 혜준이는 자기 말이 맞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친정에서 이러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젓가락 치고 이것저것 강요하고 그게 정상이야? 강요가 아니라 챙기는 거라고. 아니야, 통제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빠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만들 해. 아빠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혜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불만투성이었죠. 저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나 방에 좀 있을게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할까? 친정에서까지 이래야 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였습니다. 한참 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유라야, 나 엄마야. 들어오세요.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제 옆에 앉으셨죠? 괜찮니?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엄마, 나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유라야. 명절 때도 그랬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만 하고. 그랬구나. 시댁에서는 며느리니까 참으래요. 근데 친정에 와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해요? 엄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유라야, 넌 행복하니? 아니요. 그럼 이대로 계속 살 수 있겠니? 엄마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전부야. 엄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알지?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유라야,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네, 엄마. 약속이야. 네. 차에 올라탔어요. 혜준이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결정이 서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바꿔야 해.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혜준이는 말없이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요?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입가는 처져 있었어요. 웃는 얼굴을 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나는 누구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유라, 35살, 외국계 기업 마케팅 팀장, 결혼 5년 차. 그런데 정작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며느리로서의 저만 있었어요. 아내로서의 저만 있었죠. 정유라는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혜준이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지금? 응, 지금. 혜준이는 TV를 끄고 저를 봤어요. 뭔데?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뭘? 이렇게 사는 거. 혜준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안 봐. 그냥 며느리, 아내 역할만 하는 사람으로만 보지. 유라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느껴왔어.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명절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참으래. 우리 집이 원래 그렇대. 그건 친정에서는 어땠어? 젓가락 치고 애 취급하고. 그건 너 건강 생각해서. 아니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건강 생각이 아니야.
통제야.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혜준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유라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예민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걸 요구하는 거야. 당연한 게 뭔데? 존중이야.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중. 저는 혜준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내 동생보다 못한 존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다희는 차례 전에 음식 먹어도 괜찮고 나는 안 되잖아. 다희는 임산부니까. 그럼 나는 사람도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배고팠어. 속도 안 좋았어. 근데 국물 한 숟갈도 못 먹게 하더라. 유라야. 근데 다희는 밥도 먹고 전도 먹고 아무도 뭐라 안 하더라. 그건 우리 엄마가, 당신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야. 당신도 문제야. 혜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 응. 당신은 그 상황에서 나 편을 들어줘야 했어. 근데 뭐라고 했어? 창피하다고 했잖아. 조상 앞에서 창피하다고. 눈물이 또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나는 당신 가족의 체면을 위한 도구가 아니야. 유라야,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그럼 뭐라고 해? 당신 가족의 법도가 내 존엄보다 중요하냐고 물어볼까? 혜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5년 동안 참았어.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 그래, 내가 잘해줬어. 우리 가족들도 다 좋아해.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어. 존중받고 싶었어. 인정받고 싶었다고. 우리 엄마가 항상 내 칭찬하시잖아. 칭찬이 아니야, 그건. 그냥 일 잘하는 며느리라는 거지. 혜준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유라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당신이 내 편이 돼줘야지. 나 내 편이야. 아니야. 당신은 항상 당신 엄마 편이었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저는 혜준이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나한테 물어봐. 힘들지 않았냐고. 배고프지 않았냐고. 속상하지 않았냐고. 근데 당신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그냥 참으래. 우리 집이 원래 그렇대. 혜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혜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유라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바꿔야지. 당신이 우리가. 혜준이는 저를 봤습니다. 바꾼다는 게 뭘? 나를 동등한 사람으로 봐줘. 며느리, 아내가 아니라 정유라라는 한 사람으로. 나 너를 그렇게 보는데. 아니야. 안 그랬어. 단 한 번도.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혜준이는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 당분간 혼자 있을 거야. 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유라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너무 지쳤어. 이대로는 못 살겠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르겠어.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게. 유라야. 혜준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미안해.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언니,
나 상담 받아본 적 있어? 응, 왜? 나도 받아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다니는 상담센터 알려줄게. 친구가 상담센터 정보를 보내줬어요. 저는 그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당장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상담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가 편하세요? 최대한 빨리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어떠세요? 좋아요. 예약할게요. 전화를 끊고 회사에 갔어요.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퇴근 후 집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혜준이와 또 마주쳐야 하니까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혜준이는 없었어요. 아마 회식인가 봐요. 저는 혼자 간단히 식사를 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결정이 맞는 걸까? 너무 극단적인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후 2시 상담센터를 찾아갔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안녕하세요, 정유라 씨. 편하게 앉으세요. 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군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남편이 저를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1시간 동안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명절 때 일 친정에서 있었던 일, 5년 동안 참아온 것들.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죠. 유라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저 잘못한 거 아니죠? 전혀요. 당신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경험한 건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네. 상대방이 당신의 정당한 감정을 무시하고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명확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경계요? 네.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상담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올 때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내 감정은 정당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내 존엄을 지키겠다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혜준이가 거실에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결정했어. 뭘? 나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야. 혜준이는 저를 봤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을 거예요. 유라야, 당신이 바뀌든 아니면 우리가 헤어지든 둘 중 하나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어요. 제 말에 혜준이는 얼어붙었습니다. 헤어진다는 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못 살겠어. 유라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나 진정했어. 아주 많이.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혜준이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상담 받았어. 상담? 응. 전문 상담사한테. 혜준이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 사람이 뭐래? 내가 경험한 게 가스라이팅이래. 가스라이팅? 혜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당신이 내 정당한 감정을 무시하고 내가 예민한 것처럼 만든 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있었어. 계속 있었어. 저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어요. 명절 때 내가 배고프다고 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어? 참으래. 그건 친정에서 젓가락 쳤을 때도 마찬가지야. 나는 모욕감을 느꼈어. 근데 당신은 나를 챙기는 거라고 했지. 그게 정말 너 건강 생각해서. 아니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건강 생각이면 다정하게 말했어야지. 왜 젓가락을 쳐? 왜 아이 다루듯이 해? 혜준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매번 내가 힘들다고 하면 뭐라고 했어? 예민하대. 우리 집이 원래 그렇대. 그게 가스라이팅이야. 내 감정을 무시하고 당신 가족을 정당화하는 거. 혜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싶어. 유라야. 근데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내가 무너지고 있어. 눈물이 또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당신이 선택해. 나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할 건지 아니면 헤어질 건지. 유라야, 나는 너를 말로만 하지 마. 행동으로 보여줘. 혜준이는 제 눈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알겠어. 시간을 줘. 나도 생각해 볼게. 좋아. 그동안 나는 친정에 가 있을게. 뭐? 같이 있으면 힘들어. 서로 시간이 필요해. 저는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 세면도구, 필요한 것들을 가방에 넣었죠. 혜준이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유라야, 진짜 가는 거야? 응. 언제까지? 모르겠어. 당신이 진짜로 바뀔 때까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신발을 신는데 혜준이가 말했습니다. 유라야, 미안해. 진심이야. 저는 돌아봤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충분해. 바뀐 모습을 보여줘.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엄마한테는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며칠 있어도 돼? 그래, 언제든 와. 무슨 일 있니? 가서 얘기할게. 친정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왔구나. 엄마. 엄마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방에 짐을 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가 차를 내오셨어요. 무슨 일이니?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상담받은 것, 혜준이에게 한 말, 모든 것을요. 엄마는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잘했어, 우리 딸. 엄마, 내가 당당해졌구나. 엄마는 자랑스러워. 엄마의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엄마,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닐까? 아니야.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근데 무서워. 이 선택이 맞는 건지. 유라야, 내가 행복해야 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엄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혜준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잘 도착했어? 응, 미안해. 내가 생각해 볼게. 그래. 더 이상 문자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준이한테서 연락은 가끔 왔어요. 밥 먹었어? 응. 잘 지내? 응. 짧은 대화만 오갔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지내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혜준이와 함께할 수 있을지. 회사에서는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유라 씨, 이번 프로젝트 맡아줄 수 있어요? 네, 하겠습니다. 일에 집중했어요. 제 커리어를 키우는 게 중요했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서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혜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유라야, 만날 수 있을까? 왜? 할 얘기가 있어. 알겠어. 언제? 이번 주말 어때? 좋아. 주말이 됐습니다. 혜준이와 약속한 카페로 갔어요. 혜준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왔어. 응. 마주 앉았어요. 혜준이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지냈어. 너는? 나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유라야, 나 상담 받았어. 뭐? 혼자서? 나도 전문가한테 상담 받았어.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왜? 너 말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 내가 정말 잘못한 건지. 혜준이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그래서? 맞더라. 내가 너를 가스라이팅 했어. 혜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담사가 말해줬어. 내가 내 감정을 무시하고 우리 가족을 정당화했다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알게 됐어. 혜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유라야,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나 바뀔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할게. 엄마한테도 얘기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어머니한테? 응. 엄마도 놀라셨어. 그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대. 혜준이는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대신 물었습니다. 진짜야? 진짜 바뀔 수 있어? 노력할게. 약속해. 말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보여줄게. 혜준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알겠어. 기회를 줄게. 유라야. 근데 조건이 있어. 뭐든지 말해. 다음 명절에는 나 안 갈 거야. 그리고 당신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안 바뀌면 그때는 진짜 끝이야. 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받아들일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진짜 마지막 기회를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혜준이는 약속대로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오늘 뭐 먹고 싶어? 파스타? 그래, 내가 만들어 줄게.
혜준이가 부엌에 섰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서툴렀지만 열심히 요리했습니다. 맛있어. 진짜? 다행이다. 혜준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감정을 존중해주고 집안일을 함께 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예전 습관이 튀어나올 때도 있었죠. 유라야,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말하다가 혜준이가 멈췄어요. 아, 미안. 내가 알아서 할게. 스스로 고쳐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이 확정됐어요. 유라 씨, 축하합니다. 다음 달부터 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커리어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단단해졌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혜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라야, 이번 명절은 어떻게 할까? 나는 안 갈 거야. 응, 알겠어. 혜준이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 혼자 갈게. 그래. 엄마한테도 설명했어. 이해하신대. 정말? 응.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어. 시어머니가 정말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혜준이가 제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명절 당일 혜준이는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저는 집에 남아 있었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책을 읽고 여유를 즐겼죠. 저녁 무렵 혜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유라야, 잘 있어? 응, 나 괜찮아. 그래, 다행이다. 조금 있다 집에 갈게. 천천히 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혜준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9시였어요. 다녀왔어. 응. 힘들었어? 조금. 근데 괜찮아. 혜준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내 안부 물으시더라. 그래. 응. 다음에는 꼭 오라고. 알겠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라야, 고마워. 뭐가? 기회를 줘서, 그리고 참아줘서. 참는 게 아니야. 나도 노력하는 거야. 그래, 맞아. 우리 둘 다. 혜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설이 또 다가왔어요. 혜준이가 물었습니다. 유라야, 이번에는 어떻게 할래?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나갈게. 정말? 응.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나는 더 이상 완벽한 며느리 역할 안 할 거야. 도와줄 수는 있지만 혼자 다 하지는 않을 거야. 당연하지. 그리고 배고프면 먹을 거야. 누가 뭐래도. 그래, 내가 옆에서 같이 먹어줄게. 혜준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가 나한테 무례하게 대하면 바로 나올 거야. 알겠어. 나도 너 편 들어줄게. 약속이야. 약속? 명절 당일이 됐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유라야, 왔구나.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들어와. 추웠지? 시어머니의 태도는 예전과 달랐어요. 좀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죠. 어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 유라야. 이거 좀 썰어줄래? 네. 채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참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머니, 저 좀 배고픈데 뭐 좀 먹어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그래. 김치찌개 있으니까 먹어. 감사합니다. 냉장고에서 김치찌개를 꺼내 데웠어요. 밥을 퍼서 한 숟갈 먹었습니다. 따뜻하고 맛있었어요. 혜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라야, 밥 먹어? 응, 배고파서. 나도 먹어야겠다. 혜준이도 옆에 앉아 함께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안 된다고 하셨을 텐데요. 오후가 되어 다이가 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어머, 우리 다이. 배 많이 불렀네. 응, 이제 8개월이야. 다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저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이야, 오랜만이야. 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해 보이네. 언니도요.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처럼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차례 시간이 됐습니다. 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죠. 차례가 끝나고 식사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음식을 고르며 먹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만요. 혜준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유라야, 이거 맛있어. 먹어봐. 응, 고마워. 예전처럼 강요하는 게 아니라 권유였어요. 저는 한 입 먹어보고 괜찮으면 더 먹고 아니면 그만뒀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혼자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혜준이랑 같이 설거지 할게요. 그래, 혜준이가? 네, 같이 하면 빠르잖아요. 혜준이가 옆에 섰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럼 부탁해. 혜준이와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혜준이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여보, 이거 어디 놓아? 저기 찬장에. 알겠어. 함께 일하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유라야, 오늘 고마웠어. 아니에요, 어머니. 다음에 또 와. 네, 그럴게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혜준이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오늘 괜찮았어? 응, 생각보다. 다행이다. 여보. 응, 고마워. 오늘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지. 혜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불편한 순간들이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고 제 경계를 지키죠. 그리고 혜준이는 제 편이 되어줍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예전처럼 지치고 무너진 기분이 아니었어요. 유라야, 저녁 뭐 먹을래? 배부른데? 나중에 먹자. 그래, 알겠어.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를 켜고 뉴스를 봤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어요. 적어두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나, 정유라는 오늘 선언합니다. 전통은 존중하지만 굴욕은 참지 않겠습니다.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아내이기 전에 정유라입니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겠습니다. 메모를 저장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혜준이가 물었습니다. 뭐해? 그냥 생각 정리. 그래. 혜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제 공간을 존중해 주는 거죠.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별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별 봐. 어디? 저기. 함께 창밖을 봤어요. 예쁘다. 응.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앉아 별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순간들이 올 거예요. 완벽한 관계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 존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제 곁에는 이제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요. 유라야. 응, 사랑해. 혜준이가 말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나도. 진심이었어요. 물론 예전과 같은 사랑은 아닙니다. 더 성숙하고 더 단단한 사랑이죠.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괜찮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 그리고 행복할 자격이 있어.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으니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예전과 달랐어요. 눈빛에 생기가 돌았고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정유라,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정유라로서, 완벽한 아내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이제 제 삶은 제가 선택합니다. 누구의 기준이 아닌 제 기준으로요. 그게 제가 얻은 가장 큰 변화였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